시어머니 신우이의 관심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추우면 이제 내복을 입혀 보냈냐. 네, 어머니 유니클로 히트텍 입혔습니다. 비 온다. 우선 큰 걸로 해. 작은 거는 비 떨어져.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머니. 마흔두 살의 건장한 청년입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했고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근 20년 만에 네이버에도 검색되고 음원 사이트에도 제 노래가 올라오는 현직 가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생에 부딪히고 아직도 부모님께서는 딴따라라는 지금 딴따라가 문제가 아니라 글을 좀 잘 써야 됩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20년간 관련 업계 종사도 했고 돈도 벌면서 살고 있는데 진정 좋아하는 일과 평범하게 돈 버는 일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노래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유명하진 않지만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서 꿈을 쫓아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선생님 검색하려면 뭐라고 검색하면 돼요? 이렇게 선생님 노래하시는 거 보통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한글로 V진이라고 치면 나오긴 하는데 BTS랑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V진이라고 치면 검색이 되긴 합니다. 선생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생활하시는 거예요? 전업 가수로서요? 사실은 직장인으로 살고 있고요. 2019년도에 데뷔를 해서 일단 디지털 싱글 앨범 2장을 가지고 있고 계속 음악 작업은 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TV에 나오거나 유명한 가수들처럼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앨범을 내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계속 또 반복이거든요. 돈이 있어야 홍보를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앨범을 낼 수 있고 꿈꾸는 삶이라는 게 어디까지 좀 현존할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철없는 질문일 수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놀고 먹고 살아도 되는 건지. 제가 아는 어떤 남동생의 누나도 지금 10년째 엄마가 자꾸 사주고 그러는 집이 있는데 저는 성악 전공했잖아요. 15년 정도 돈을 내고 음악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노래로 제가 돈을 받는 그런 걸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방에 있는 시립합창단 다니다 그만뒀어요. 한 6개월 만에. 결정적인 계기가 포프리 대표님이시거든요. 제가 이제 책이 나와가지고 펜글씨로 이름 탁 써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딱 드렸는데 대표님이 글자를 보고 천재. 와, 이거 펜글씨를 배웠어요?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제가 책 보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김 교수님은 천재. 노래 빼곤 다 잘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뭔 소리야?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회사에서 1년에 한 번 전체 직원분들 모이는 행사에 대표님이 노래를 하시는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이제 레슨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지인이니까 그럼 제가 성악 전공했으니까 레슨 해드릴게요. 제가 돈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전주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스님한테 레슨을 받는데 엄청 티칭을 잘해요. 근데 김 교수님은 노래를 왜 못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 한 일주일 동안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다가 내가 그럼 노래를 못했으면 내가 경희대까지 왔어? 내가 노래를 못했으면 시립합창단 내가 못 들어갔겠지. 아무리 지방이라고 해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노래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안 하거든요.
근데 노래는 그때보다는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노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저는 피아노 음악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성진 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달빛이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드뷔시의 달빛이 있는데 그 연주자가 딱 이렇게 할 때 조금 큰 스피커로 들으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리고 그런 음악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제가 왜 노래를 안 하게 됐냐면, 자, 이거 엄청 중요한 거라서 제 의견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그 얘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유튜브에서도 워낙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여대에서 잠깐 강연을 할 때 여학생이 교수님, 오빠가 군대에 갔습니다. 기다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건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은 그거였어요. 좋아한다면 기다리십시오. 좋아 보였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건 무슨 차이인가요? 좋아하는 거는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 보인다는 것은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군대 간 건 찬스입니다. 무슨 찬스요? 새 오빠를 만날 찬스? 아니요. 그 오빠가 내가 좋아하는 오빠였는지, 좋아 보였던 오빠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한테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1번, 끌린다예요. 하고 싶다, 끌린다. 근데 이건 1차적이에요. 2차로 이거를 진짜 좋아하는지 내 영혼이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음악을 좀 더 진하게 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그때 나는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 부모님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저한테 물을 질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면 되죠. 내가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고민이 되네. 좀 주저하게 되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가지 마세요. 거의 대부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반대해도 내가 하면 그럼 제가 성공하나요? 그거는 바보 같은 질문. 제가 답해 줄 수 없어요. 그거는 점집에서 말해 줄 수 있어요. 몇 월에 귀인이 나온다는 것을. 그거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은 그렇게 말하고 싶죠. 성공도 중요하고 안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짧은 인생에 내가 그만큼 간절하게 해보고 싶은 게 있었던 걸 해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인생의 1번이라고 생각해요.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것보다 저는 그걸 더 본질로 꼽고 싶어요. 유명한 가수가 되는 거는 마치 마트에 가면 2리터짜리 우유를 사면 스카치 테이프로 메치니코프 얼마 안 남은 걸 감아주거든요. 저는 유명함이라는 것은 그 2리터짜리 우유가 아니라 스카치 테이프로 감아준 요구르트라고 생각해요. 삶의 본질은 그 2리터짜리 우유. 그건 뭐냐? 선생님이 음악 자체가 좋아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거. 그 자체가 저는 이미 본질의 우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보통 잘 될 확률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죠. 근데 반드시 되진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강사님, 그러면 손해 아니에요? 그럼 전 이렇게 말할게요. 아니요. 그게 안 맞으면 선생님은 또 다른 걸로 가서
선생님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확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왜? 그런 정신으로 음악하고 그 순전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하고 토스트를 만들어서 팔고 영업을 했고 리더십을 발휘했고 교육을 했는데 그 사람이 될 확률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러니까 손해날 일은 아니죠. 근데 저는 왜 음악을 안 했냐? 나는 음악을 좋아했어요. 음악하는데 돈도 내고 시간도 냈어요. 근데 알게 된 거야. 사람들이 내 음악을 안 좋아한다는 걸. 그러면 좋아한다는 건 뭐냐? 사람들이 돈을 내고 시간을 내는 것이 진짜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 창우가 너는 노래하는 거 좋아하네, 맞네. 네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 원하네. 근데 사람들이 지금 당장 네 노래에 돈을 지불하지 않아. 근데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생각이 있니? 근데 거기 마지막 질문에서 주저주저하는 저를 봤어요. 그러면 깨끗이 놔준다. 이 마음이 딱 그 사장님 때문에 정리가 되고 혼자 차 타고 오면서 그냥 혼자 노래를 차에서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노래가 아마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들려주는 고음에서는 안 하겠어요. 저도 머리 있는 놈이에요. 자, 봐봐. 노래할 때는 감동 안 하고 말할 때 웃어. 근데 그날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차 안에서. 근데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노래는 평생 할 수 있다. 결혼은 안 해도 사랑은 해라. 가수는 안 돼도 노래는 평생 할 수 있다. 가수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노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다. 결혼해가지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중요한 건 결혼이 아니라 사랑. 중요한 건 가수가 되는 것보다 내가 노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이제 40대시라면 우리가 40인데 아직도 우리 삶에 자기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진실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매우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가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됐으면 좋겠지만 자기 삶에 대한 진솔한 사고는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4세 중년 여성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오랫동안 혼자 지내서 그런지 어느 날 30대 아들이 연애도 하고 즐겁게 사셨으면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내심 서운하기도 하고 아들의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한동안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아들 입장에서 왜 엄마가 서운한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엄마 생각해서 이런 얘기 해주는구나,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는 서운하시고 섭섭하시대요. 그러면은 우리 남편분과는 언제 정도 우리가 사별을 하신 겁니까? 몇 년 되셨어요? 20년 넘었어요. 그러면은 거의 뭐 44세 때니까 상당히 젊으실 때네요. 근데 지금 아들은 그럼 결혼했나요? 아직 미혼이요. 여자친구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어머니, 지금 아드님 외모가 수려한데 지금 없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해서 바로 물어볼게요. 이게 뭐가 서운한 거예요? 제가 그 감정을 아들 입장이라서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아, 남자 이렇게 생각하면 거추장스럽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남자는 거추장스럽다. 예, 이제 뭐
필요치가 않다고 예? 생각해야 되나? 필요치가 않다. 예. 거추장스러운 새끼들, 필요 없는 새끼들.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뜻밖이었고. 근데 우리 남편분과 전에 관계가 나쁘셨던 건 아니었잖아요.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좀 다정하신 분이었고 아무튼 헌신적인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면 더 그런 걸 기대하게 되지 않나요? 남자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은데. 남편이랑 사별하고는 남자분들도 만나봤는데 지금은 싫은 거죠. 그래요? 주위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만나보라 뭐 이렇게도 하는데 전혀 뭐 설레는 마음이 아예 안 들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전에 우리 아버님께서 스윗하고 젠틀하고 애정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만한 사람을 다시 만나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만큼 스윗하거나 젠틀하거나 나한테 호의적이고 매너가 좋은 남자라면 마음이 좀 열리실까요?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생각만 해도 좀 숨 막혀요. 남자는 숨 막히는 존재다. 그럼 우리 아드님 한번 마이크 바꿔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드님은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고 싶은데 지금 여자친구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네, 없습니다. 네. 없앴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언제부터 어머니한테 엄마 남자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좀 엄마 재밌게 살아 이거 이렇게 말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말은 요번에 좀 처음 한 것 같고요. 생각은 좀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들이 어제 생각나서 오늘 말하진 않거든요. 네? 어젯밤에 엄마가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 어젯밤 잘 때. 그럼 아침에 내서 엄마 연애! 그런 모지리 같은 놈들은 없죠. 아들은 생각을 꽤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 아드님이 그 말을 한 여러 번 생각하게 한 그게 뭐예요? 그건 아드님만 알고 있을 텐데 왜 뭐 때문에 그 말을 하시게 된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제 일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제가 이제 분가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챙겨드리거나 뭐 여행 가거나 이런 사이클이 좀 저도 커나가다 보니까 그 삶의 시계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그럴 수밖에 없죠. 좀 같이 재밌는 여행도 좀 많이 다니시고 그럴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 아들의 마음은 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엄마 혼자 계시고 엄마 젊어서 나 이렇게 다 키웠는데 내가 당연히 엄마 이제 나도 돈 벌고 일하고 내가 엄마랑 시간도 함께 하고 뭐 또 해야 되는데 엄마 내가 그런 상황이 자꾸 못 돼가네. 나도 일을 해야 되고 일하다 보니까 힘들고 근데 나도 좋은 에너지로 엄마랑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나도 힘이 드니까 엄마한테 좋은 에너지를 보내기도 어렵고 그런데 내가 엄마 너무 이게 미안하고 내 마음에 자꾸 돌이 얹어진 것 같아 엄마. 그러니 엄마 남자친구도 좀 사귀고 여행도 가시고 내가 엄마 돈 낼게. 아들도 이제 힘든 나이가 됐거든요. 아들도 힘들어. 내가 이제 그만한 에너지가 없어. 근데 당연히 내가 엄마한테 잘해야 돼. 돈으로도 시간을 내서도 말도 엄마한테 막 좀 이렇게 엄마 그랬어? 엄마 뭐 그렇게 하는 거 좋은 거 모르는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 솔직히 이기적인 마음으로도 덜고 싶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해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10번, 20번 생각하다 말했겠죠. 근데 또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는 이제 20년 동안 엄마의 자전 궤도가 공정 궤도가 생겨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빠지시고 너무너무 초반에 힘들었고 그러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는 내 사이클이 생겼잖아요. 혼자인. 근데 여기에 갑자기 누가 또 들어온다? 근데 전에 내 남편 같은 사람이 들어올 확률이 더 희박해요. 그러니까 혼자 살고 편한데 뭘 자꾸 누구를 들여서 그럼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만나면 내가 장례도 치러야 되니 그 사람을? 내가 무슨 병수발을 들어. 내 몸도 힘든데.
이 나이 먹고 엄마는 또 이 마음이 생긴 것 같고 어머니 그냥 결혼은 하지 마시고 그냥 남자친구 쪽으로 좀 쇼당을 보시죠 어머니. 같이 뭐 커피 정도만 먹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카톡 차단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요즘 세상이 무섭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저도 이제 더 이상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너무 삶이라는 게 복잡하고 정말 너무. 근데 강사님 아까 여기 입장하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데 엄마랑 따님이 같이 관람을 오셨더라고요 여기. 여기. 근데 아가씨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우 저기 아가씨 너무 예쁘지 않니?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괜찮네 그러더라고요. 괜찮은데? 예, 그래서 아들이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그 엄마랑 딸이 같이 서 있는 자리에 갔어요. 가서 용기를 내서 어머니시냐니까 맞대요. 그래서 아가씨가 너무 예뻐가지고 남자친구 있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이제 저희 아들은 이제 영어 강사고 지금 이제 개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어요. 지금 아드님이 엄마 계속해. 엄마 더 빨리 말해. 예, 계속해 주세요 어머니. 이제 곧 개업을 할 거고요. 곧 개업을 하고. 예, 실력이 좋아가지고. 엄마 빨리 전화번호 달라고 해 지금. 나 이런 말 잘 못하잖아. 자 그러면 어디 계세요? 아까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그 화장실 앞에서 얘기 들으신 분은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여기. 그 아까 우리 저 남자분은 한번 봤어요? 지금 계속 봤죠? 그러면 진짜 한번 이렇게 뭐 가볍게 우리 네 분이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렇게 차라도 한잔하면서 대화할 마음이 우리 여성분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야, 저 방송 하다 이런 일 처음이네요, 진짜. 이거 지금 TVN에서 했으면 시청률 10% 나갔을 거예요, 지금. 야, 이게 웬일이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아드님이 저기 지금 마무리 해줘요. 우리 아까 딱 스치면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우리 여성분한테 지금 한번 얘기 좀 간단하게라도 해줘요. 뭐 본인 소개라든지. 지금 엄마 챙길 때가 아니야, 지금. 지금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화목해야 돼. 그게 엄마의 행복이야, 지금. 이야, 좋다. 네, 뭐 기회 되면 맛있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야, 이게 웬일이에요? 자, 엄마 남자친구는 없던 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끝나고 꼭 전화번호 주고 받으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세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강연 줄이고 저 다른 일 조금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어떤 일이냐면 결혼정보회사입니다. 네, 뭐 초혼, 재혼 전체적으로 제가 프로젝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회사 생활과 군대로 입학을 늦게 하여서 내년에 30이라는 나이가 되었고 졸업까지는 약 3년이 남았습니다. 30이라는 나이가 누구는 결혼을 했을 나이이고 누구는 1억을 모았을 나이. 어떤 놈이 30에 1억을 모읍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는 진짜. 지금 대학원 생활은 만족하지만 늦게 돈을 모으고 늦게 사회인이 된다는 생각이 한 번씩 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네. 네.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엄마랑 같이. 엄마? 네. 엄마요? 네. 엄마 너무 젊어 보이는데 엄마요? 친엄마? 네. 친엄마. 전공이 네.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기계공학이고 내년에 기계공학? 네, 30이. 그러면은 지금 군대 갔다 와서 그러니까 30 된 거 아니에요?
군대도 갔다 왔고 이제 저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했는데 한 1년을 다녀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원래는 이제 일본에 있는 대학원을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또 마침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부모님은 취업을 바로 해서 돈을 벌기 원하시고 또 마침 취업이 돼서 바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1년을 하는데 직무랑 이런 게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대학원을 좀 알아보다가 또 좋은 기회로 또 서울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취직을 바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엄마 아빠는? 저희 엄마랑 아버지는 이제 그런 이제 공부를 더 한다는 그런 경험도 없으시고 그런 걸 잘 공감을 못 하셨어요. 왜 공부를 더 하냐. 이미 대학도 나왔고 좀 취직을 해서 너도 이제 조금 사회인이 되어라. 그러면 지금 대학원 그 박사 그 돈 학비는 누가 내요? 그거는 이제 감사하게도 저도 대학원에서 좀 놀진 않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액 장학금을 석사에서부터 지금도 이제 받고 있어요. 엄마 아빠는 지들이래. 엄마 아빠가 내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도 너무 만족을 하고 있고 교수님도 저를 엄청 좋아하세요. 그리고 대학원이라는 게 사실 월급을 다 받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월세를 다 내고 저도 한 월에 한 150은 저축하면서 그래도 부모님 뭐 도움을 아예 안 받는 건 아니겠지만 나름 이제 돈은 딱히 받거나 그러진 않고 살곤 있어요. 너무 멋진데. 그럼 지금 뭐 문제가 없는데요? 그렇게 한데 이제 그 30에 결혼한다거나 30에 1억은 이제 제 주변 친구들 정말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새끼들 결국 안 될 거예요. 네. 저 25세 대학 들어갔거든요. 대학을 되게 늦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남성분처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 졸업하면 30인데, 나 졸업하면 30인데, 우리 부모님이 나 못 도와주는데, 나 유학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유학 갈 만한 어마어마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고만 싶은 거예요. 영어를 엄청 잘하지도 않아.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에 뭐 하냐면 근심을 해.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근심. 영어 힘든데. 그럼 미국으로 가고 싶은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에 영어를 했으면 됐는데 영어 공부할 시간에 근심을 한 거예요. 계속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그러다가 제가 30에 졸업했어야 되는데 위하고 장이 염증과 궤양이 일어나면서 한 4번 정도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그리고는 학교를 휴학하게 됐어요. 휴학하고 또 근심을 해요. 졸업하면 30이었는데 31로 또 올랐네. 31네. 졸업하면 31네. 졸업하면 31네. 그래, 나 같은 애를 안 좋아하겠지, 여자아이들이. 경희대 성악과가 무슨, 성악 뭐하러 좋아해? 경희대, 한의대, 한의사가 부러우니까 폄하해. 지가 부러우니까 지 열등감해. 그러니까 인정을 못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뭔 사회생활이 되겠어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인정을 할 줄 알고. 꽃을 뭐하러 질투해요? 꽃이 이쁘면 꽃을 이쁜 걸 향유하면 되는데, 꽃 이쁘면 너무 예쁘다 이러면 되는데 떨어져 금방. 목련 떨어지잖아. 똥 돼버려. 그러니까 이제 꽃을 질투하는 거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인정이 안 돼. 질투해, 걱정해, 근심해. 그렇게 제 30대 초반은 다 지난 것 같아요. 근심, 걱정, 고민, 불안, 염려. 제가 보기에 대부분은 다 허상이에요. 왜냐? 우리 지금 청년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교수님과의 관계도 아주 잘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인정받아서 장학금도 받고 생활비도 받고 그거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의 삶을 잘 사는 것은 반드시 연계돼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은 가짜 방지턱이다. 제주도에 가면 가짜 방지턱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가짜 방지턱 진짜인 줄 알고 꽉 잡았다가 사고가 나. 그러니 지금 우리 청년이 두려워하는 건 대부분 허상이다. 그리고 나중에 돈 모으면 나를 찾아라. 네. 그리고 예전에 강사님이 내가 학생일 때 용기를 줘서 제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강사님 1,000만 원 필요하지 않나요? 잘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원래 제가 사실 뭐 일이 안 잡히거나 그럴 때도 사실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이제 교수님 강의가 항상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이 떠요? 오은영 박사님 많이 떠요? 솔직히 말해봐요.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이제 교수님 강의가 좀 많이 떴었어요. 말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네 지금. 내가 나이가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그 생각은 대부분 다 허상이거든요. 근데 그 허상이 언제 사라지냐면 자꾸 실상을 살 때예요. 정말로 두려움은 마음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좋은 말을 듣거나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유쾌한 대화를 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 최고예요. 되게 안정적인 좋은 자기의 자리를 갖추게 될 때 또 젊은 후배들을 보면서 그 시선이 갈 거예요.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잘하고 있다. 그래서 또 우리 청년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또 그 좋은 다리 역할을 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좋은 기둥이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남매의 아빠인 52세 그 아들을 걱정해 밤낮 없는 시어머니 신우이의 관심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 챙겨보내라. 날씨가 추우면 내복 입혀보내라. 저희 3남매는 얼어 죽든 비를 맞든 아무 걱정이 없으십니다. 이미 이분의 마음이 삔뜨가 많이 상했네요. 3남매는 얼어 뒤지든 여기는 이런 단어를 보면 심지어 거래처 골프 약속이 있는 전날 저녁 카키색 패딩에 털 달린 모자를 챙기라며 카톡에 문자를 보내십니다.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친정 엄마랑 사촌 언니랑 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마음껏 까도 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강연 안 보시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적당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남편이 52세고 시어머니하고 근데 보통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그런데 시누이까지 관심을 많이 케어하시네요. 남편분을. 네네. 어머님보다 사실 형님이 더. 그래요? 시누이 분은 지금 나이가 그러면은 50대. 50대. 네네네. 그러면 거의 2%를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이게 뭐예요? 아직도 분리가 안 된 약간 결혼한 지 지금 20년째인데 아직도 아침에 추우면 이제 내복을 입혀 보냈냐 물어보시고. 그럼 뭐라고 하세요, 선생님은? 어머니한테. 네, 내복 입혀 보냈습니다. 네, 어머니 유니클로 히트텍 입혔습니다. 암요, 어머니. 그러면 또 야, 비 온다. 저 우산 꼭 좀 씌워서 저 좀 큰 걸로 해. 작은 거는 비 떨어져. 그럼 뭐라고 하세요, 선생님 또? 우산 챙겨. 우비까지 입혔어요, 어머니. 근데 이유가 있으실 텐데. 지금 아버님은 안 계세요? 시아버님은? 아니요, 아버님도 계시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50평생을 어머님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살아온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혼자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뭐 비 오면 우산 들고 가라 그러면 들고 가는 사람이고 뭐 비 와도 우산 들고 가라는 소리 안 하면 안 들고 가는 사람이어서 어머님이 이제 그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 아드님은 몇째 아들이에요? 누나랑 둘이고요. 막내 그러니까 혼자 외동아들이에요. 외동아들. 네네네. 근데 보통은 이제 저는 어려서 조금 이렇게 밝은 편이어서 항상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학교에 갔는데 신주머니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신주머니에다가 실내화 하얀색 그거 아세요? 나이 잡순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
신주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그 애가 키가 작으니까 신주머니가 땅에 끌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루 종일 추워요. 발이 시려. 신주머니 안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주머니를 챙겨서 학교 갔는데 가방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이거 챙기느라고. 좀 그러는 애들이 있거든요. 남편분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남편분 성격이 밝아요? 어때요? 막 밝지는 않은데 지금도 아버님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서도 늘 어머님 아버님의 이렇게 전달 지시사항 이런 거를 이렇게 계속 준수하면서 사는. 아드님 남편분은 그걸 피곤해하세요? 아니면 피곤해해요. 하는데 그게 약간 인이 박힌 것처럼 그걸 안 하면 불안해서 다음 지시가 내려질 때까지 약간 뭘 해야 되지 이걸 모르는 것 같이 행동해요. 네. 그러면 아버님 회사에 남편분이 다니시고 아버님이 그러면 그 회사의 대표님 되시는 거예요? 네. 그 좀 회사 규모가 조금은 있어요, 그래도? 네, 조금은 있는. 그렇다면 이런 불편함은 감수하고 삽시다. 예? 아니 제가 회사가 영세하다라고 하면 진짜 시어머니를 조지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 규모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시를 받아야죠. 그 감시가 다 재산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유산만 받고 감시는 안 받는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라면 유산 받고 감시도 받겠다. 둘 중. 저는 감시도 없었고 유산도 없었습니다. 저는 만약 인생을 선택하라 한다면 감시받고 아버님 회사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시어머니 연락처 저에게 주실 수 있으면 저도 어떤 가족처럼 지내고 싶다. 규모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New family. 근데 아마 이제 부모님 연세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읽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장님 눈에는 한 진짜 10가지, 30가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용을 당하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면 훨씬 덜 보여요. 오직 주인의 눈에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공부를 해서 보이는 게 있고 주인이어서 보이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불안함과 이거를 잘 단도리를 해서 문제없이 아들 대에 이 사업을 잘 안정적으로 전달하려는 그 마음에서 그게 나오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과하면 조금 불편하긴 하죠. 네. 어머니한테 정중히 어머니 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저의 이 말씀이 어머님 심기를 건드렸다면 다시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I love you. 라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지만 한 번은 살짝 정중히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시부모님이 오늘 이 프로를 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되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안 보실 확률이 높은 걸로 알고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좀 잘해야 됩니다. 며느리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지금 지혜롭게 진심을 담아서 짧게. 네, 어머님, 아버님, 저 TV 나왔어요. 제가 상현 아빠가 불안하고 늘 못 믿어오시겠지만 제가 옆에서 20년 동안 그래도 3남매 키우면서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마음 놓으시고 조금 더 믿어주시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건강 생각하셔서 오래오래 계셔주시고 이제 3남매가 많이 큰 만큼
저희도 이제 아빠를 믿고 아빠한테 의지하고 아빠한테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도록 더 믿어주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내주신 사랑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